혹시 최근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아주 격렬한 대립 상황 소식 들으셨나요?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학생들의 엄청난 분노와 시위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국 고등교육 시장 전체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경제학의 눈으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우고 있다. 이 한마디에 학생들의 감정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거예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배신, 그리고 엄청난 상실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는 관점을 완전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을 감정 싸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사례로 분석해 볼 겁니다. 어쩌면 학생과 학교, 양측의 행동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에 근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캠퍼스 안의 분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고등교육 산업 전체에 닥친 거대한 강제 구조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탄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선 숲 전체를 한번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요, 개별 대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재적인 입학생 수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핵심 문제는 바로 이 인구 절벽입니다. 이건 뭐 일시적인 불황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학이라는 기업의 소비자, 즉 학생들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뭐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바로 그 절벽이라는 겁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대학들이 왜 미래의 입학 정원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대학의 경제적인 딜레마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캠퍼스 건물이나 교수님들 월급 같은 비용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 등록금이라는 수입은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학이 직면한 재정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학교 측의 선택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단순하고 합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대라는 틀에 벗어나서 남녀공학이 되는 순간 접근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의 총합, 이걸 경제학 용어로 총유효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규모가 즉시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2배라는 숫자. 이게 학교 행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아주 냉혹한 숫자 기반의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학생들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들의 반대 역시 그냥 감정적인 저항을 넘어서요, 아주 합리적인 경제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표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학생들은 애초에 차별화된 상품, 즉 여대라는 특별한 가치를 보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갑자기 이 특별한 상품을 수많은 대체재가 널려있는 일반 상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 상품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비유가 학생들의 심정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가 갑자기 동네마트, PB 상품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특정 정체성에 돈과 시간을 투자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구매한 상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효용 파괴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 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해야 할까? 그 깊은 속에는 미래 취업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데요. 바로 이 신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학생들이 가진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전에는 여대였던 대학교 졸업장. 과연 이게 취업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읽힐까요? 이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모호함이 힘들게 얻은 졸업장의 독특한 신호 가치를 희석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동덕여대 사례는요, 사실 전체 대학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학들 간의 인수합병, 또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일들, 이런 거대한 산업 재편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이제 모든 여대는 아주 냉혹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길, 즉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소수를 위한 스페셜리스트로 남는 길, 오히려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서 프리미엄 틈새 시장을 꽉 잡는 겁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확실한 프리미엄 브랜드와 살아남는 대중시장 플레이어로 양극화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위치는요, 바로 차별성 없이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학교가 구성원의 동의 없이 변화를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시위, 시설 파손, 또 무엇보다 브랜드 평판이 손상되는 것, 이런 것들 전부가 사실은 실제 재무제표에 타격을 주는 명백한 경제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점점 작아지는 시장에서 당신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존이라는 건 단순히 고객 기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핵심적인 가치를 정의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의 대학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요?